이제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판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를 올린 적이 있죠.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니와 아이패드 프로는 용도가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이 에어와 일반 아이패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3 아이패드 에어와 11세대 아이패드로 두 라인업 모두 리뉴얼 된 김에 두 패드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테크충답게 세세하게 스펙적인 이야기 점수로 설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자제하고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와닿는 스펙이다, 아니면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폼팩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아이패드 11세대와 에어는 둘 다 11인치 사이즈의 화면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27.6cm로 완전 동일한 사이즈죠. 근데 무게와 크기는 11세대 아이패드가 살짝 더 크고 무겁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실생활에 와닿을까요? 제가 두 패드를 진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특히 두께 차이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가 조금 더 그립감도 좋고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들고 게임 하시는 분들, 그 정도 돼야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라미네이팅 코팅 차이로 이 화면과 유리 사이에 유격이 느껴지는 11세대 아이패드는 조금 더 싼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색상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실버로 선택하면 둘 다 예쁘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어떤 걸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차이, 디스플레이 차이부터 보죠. 우선 중요한 해상도, 화면 밝기는 둘 다 똑같긴 합니다. 11세대 아이패드도 충분히 볼만해요. 대신 색재현율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단순 영상을 본다든지 해서 체감되는 차이는 아니고요. 사진 보정이나 영상 편집 같은 나름 색을 제대로 봐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차이가 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P3 영역까지 완전히 커버되는 에어가 더 좋은 색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11세대 아이패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볼 때 색지연율 때문에 에어 살 걸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코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반사 방지 코팅,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일반이고 왼쪽에 보이는 게 에어거든요. 이 화면에서도 차이가 나죠. 조명이 많거나 햇볕 아래에서 보게 되면 에어가 화질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11세대는 난반사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필름지로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갤럭시 리뷰할 때 보여드린 그런 코팅지 같은 거 붙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강화유리 붙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에어도 반사율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라미네이팅 코팅 차이죠. 이건 화질보다는 사용자 경험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터치를 해서 컨트롤하는 태블릿 특성상 게임을 할 때나 섬세한 작업을 할수록 그 차이가 심하다고 느껴져요. 특히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애플 펜슬 사용하는 장면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압력 감지, 두 번 탭해서 도구 전환, 공중에서 인식되는 호버 기능, 모든 게 지원되지 않고요. 최근 한국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나이 찾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필기감. 물론 라미네이팅 코팅이 안 됐다고 해서 필기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애플 펜슬 사용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쉽다고 느껴질 만한 차이고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섬세한 작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에어를 선택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애플 펜슬 진짜 많이 쓸 것 같다, 그렇다면 그냥 에어를 사는 게 속편합니다. 대신 그냥 필기만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11세대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 성능 차이도 한번 보죠. 아이패드 에어는 M3가 들어가서 진짜 노트북급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맥북처럼 쿨링 성능이 뛰어나서 완벽한 M3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 두 아이패드의 성능 차이는 꽤 심해요. CPU와 GPU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등 모든 걸 고려해도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이도 거의 2배 나잖아요. 4,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는 다 성능 차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실생활에 와닿냐잖아요. 실생활에선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점수에서 2배 차이가 난 거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은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앱들이 많지 않죠. iOS 자체가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엄청난 고사양의 앱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고사양의 앱들이 많아지고 있긴 해요. 뭐 영상 편집도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앱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 에어가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이번 M3 에어는 인코딩, 디코딩 엔진 차이도 많이 심해졌고요. 램 대역폭도 많이 높아져서 4K 이상의 해상도를 만지는 분들이라면 차이가 더더욱 날 거예요. 소스도 여러 개 쓰시고 뭐 이펙트까지 주면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에어가 좋긴 합니다. 또 영상 편집하려고 하면 13인치 정도 되는 게 좋거든요. 일반 아이패드는 13인치가 없으니까 더더욱 에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게임에서도 뭐 아이패드 에어가 조금 더 쾌적하긴 합니다. 근데 A16 컷칩이 들어간 아이패드도 충분히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게임이라고 알려진 젠레스 존제로라는 게임인데요. 뭐 한 30분씩 했을 때는 둘 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에어가 조금 더 쾌적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롤토체스나 브롤스타즈 등 캐주얼한 게임은 더욱더 체감이 안 되니까 찐 하드 유저, 뭐 게임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제외하고는 게임 때문에 또 에어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실생활에서 저는 이런 성능 차이보다 와이파이 6와 와이파이 6E 차이가 더 심하더라고요. 20기가 정도 되는 게임을 다운받아 보면 진짜 4, 5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났습니다. 평소 고용량 파일들 많이 다운받으시면 에어 가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애플 인텔리전스도 차이가 나죠. 이제 챗GPT도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관련 기능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AI 기능들은 더욱더 중요해질 건 분명시 되니까 가면 갈수록 에어가 좋아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 유무가 가장 큰 급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AI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죠. M3는 CPU, GPU 모두 코어가 많잖아요. 당연히 배터리도 빨리 닳습니다. 하드한 작업이 많을수록 배터리 차이가 심해졌고요. 유튜브 같은 가벼운 작업도 11세대가 조금 더 오래 가긴 하니까 배터리가 중요한 분들은 11세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정리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핵심이 가격이잖아요. 40만 원 비싼 에어가 그만큼 성능 차이가 있느냐, 그만큼 만족도를 주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한 디스플레이의 차이, 성능의 차이, 이런 차이가 얼마나 자기에게 크게 와닿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로 무엇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을 할 거다 그러면 에어 사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영상 보고 간단한 필기하고 이렇게 쓰실 분들, 그런 분들은 11세대에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한번 사서 얼마나 오래 쓸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뭐 3, 4년씩 쓸 것 같다 그러면 에어 사서 진짜 뽕을 뽑듯이 오래오래 잘 쓰면 또 나쁘지 않으니까 에어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마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나는 노트북이 있다 없다로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노트북이 있는 분들은 11세대 아이패드 충분한 것 같고요. 노트북 대용으로도 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에어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판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고민이 해결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